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 로그 삼각 함수의 객칸에 대한 조금 심화된 내용, 흔히들 근사라고 부르는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업을 듣기 앞서서 교과서적인 풀이, 가장 정석 풀이로 모든 내용을 일단은 다 풀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게 매우 익숙한 상태에서 이 수업을 들어야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아직 복습이 부족한 학생은 멈추시고 다시 충분히 문제를 풀어보신 후에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결론적인 이야기부터 하자면요. 수능과 내신의 차이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수능은 최근 기조를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스킬 또는 사교육에서 배우는 것들, 그러니까 교과서 밖에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는 내용들을 이제는 좀 배제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스탠스였냐면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교과서를 바탕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입장이었다면 수능에서요. 그래서 굳이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일부러 냈다기보단 배제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좀 극상으로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출제 범위를 기존보다 좁히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에 있던 내용들에서 조금 더 심화가 되기 마련이죠. 경쟁이 심화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킬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킬을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답을 맞추고 못 맞추고를 떠나서 시간 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져 버리니까 평가원 입장에선 이게 사교육을 조장한다. 조장을 떠나 적어도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감당하기에는 격차가 심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오히려 이런 흔히 시중에서 많이 통용되는 스킬을 쓰면 더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안 먹히게끔 문제를 막 내는 상황이에요. 긍정적인 방향이긴 하죠, 사실은. 그렇게 되기 앞서서 범위를 이렇게 안 줄였으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옛날엔 이런 문제가 지금보다 덜했던 게 어차피 초월 함수를 아닙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래서 내신은 수능이랑 좀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내신 입장에서는 일단 누적된 기출들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은 굳이 표현하자면 수능은 미분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순간적인 변화에 민감해야 되는 거죠. 내신은 이제 적분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오히려 이제까지 적분된 값들은 배제하려고 하죠. 기출문제랑 아예 새로운 문제를 만들긴 어렵지만 기출문제랑 너무 똑같이 만들면 안 되니까. 네, 학교 내신은 이제까지 기출됐던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들이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의고사 문제들을 바탕으로 참고서가 만들어지고 그 참고서를 부교재로 삼아 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많죠. 그리고 문제를 변형하시니까 이 내신에는 이제까지의 변화가 다 포함된 문제들을 출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 것만 딱 뽑아가지고 출제를 하는 학교가 제가 볼 땐 좀 좋은 학교긴 하죠. 그렇게 늘 내신 공부를 시키면 수능이랑 이게 잘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서로.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 내신에는 옛날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있겠죠. 당연히 옛날 문제를 풀 때 유리했던 스킬을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수능이 바뀐 기조에 선생님이 생각할 때 솔루션은 뭐냐면 여러 번 트라이얼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길을 찾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수능을 잘 본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또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최소 2번에서 4번 사이에 시행이 있어야 합니다. 운이 좋으면 한두 번에 되겠지만 뭐 킬러 문항 기준으로 말하면 최소 3회에서 4회 정도는 실패하고 다시 시도해보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고민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보장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스킬을 쓰지 않고 교과서적인 풀이를 한다 하더라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신은 수능 대비 문항당 주어진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해야 하는 이유기도 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내신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빠르게 답을 향해 다가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보다 내가 할 수 있는 풀이가 다양하고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남들은 잘 못하더라도 나는 이걸 아니까 그걸로 막 뚫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하는 게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능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근사를 별로 안 해도 된다.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신을 대비하고 대비한 학생 입장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앞에 내용은 교과서적인 풀이를 했고요. 지금부터 사실 탈교과이긴 한데 응용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 노트보다는 A4, 노트도 상관없긴 한데 A4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교재 뒤에 좀 뒤에 앞으로 있을 내용을 필기를 해서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적으실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위에서 있었던 내용을 굳이 반복해서 적을 필요 없고 그냥 이건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고 여러분이 선생님의 그 설명의 흐름을 쭉 따라 들어가면서 필기가 필요하다 싶은 내용들 위주로 필기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선생님이 적어라 하는 건 적어야겠죠? 자, 가봅시다. 먼저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x분의 sin x가 0으로 갈 때요 1이라고 배웠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했을 때는 여기 증명이 이 방식으로 됐었죠. 그러니까 이미 한 증명을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탄젠트 x도 1로 갔었고요. 그 다음에 부정형이 하나 추가되면서 x분의 exponential x-1도 1로 갔죠. 이런 점. 그 하나 더 뭐였죠? 마지막은 x ln 1 플러스 x도 1로 갔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이런 식들이 나오게 된 배경과 원리는 이미 다 알고 계셔야 하고 그래서 이 그림으로 생각을 했을 때 샌드위치 정리까지 해서 결론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 기본 공식은 여러분이 4개 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장된 공식들이 몇 개 있었죠. 따름 정리를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까지 잘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일단 잘 챙겨주시고 뭐 1 코사인 관련한 것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왜 이렇게 되느냐? 여기 있었네. 이렇게 내 친구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래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보십시오. 먼저 사인과 탄젠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듣고 뭐 적어 놓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먼저 y는 x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y는 x라는 그래프를 보시고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게 넘어서냐 안 넘어서냐 이런 게 지금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확실하게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받아들이시고요. 그 다음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탄젠트 그래프도 y는 x보다 위에 있어요.
그냥 미분까지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sin x를 우리가 미분해 보면 코사인 x죠. 코사인 x는 sin x에 대한 기울기들이 모여 있는데 이 친구 잘 살펴보면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만 기울기가 1이고 나머지는 다 기울기가 1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 친구의 함수값을 x랑 비교했을 때 이제 x랑 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항상 양수가 나와야겠죠. 여기까지 그걸로 미분해서 증명해 보셔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요. 얘가 메인은 아니니까. 탄젠트도 마찬가지죠. 탄젠트 여러분이 미분해서 확인해 보시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보시면 이 탄젠트나 사인이나 0 부근에서 0으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y는 x랑 거의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이제 그래프로 본 근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sin x는 그냥 사실상 x랑 비슷하다라고 그래프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서? 0 부근에서.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0 근처에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 비율이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sin x를 그냥 여길 지우고 x로 봐도 되기 때문에 얘는 1과 무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젠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탄젠트를 지워버리고 사실상 얘를 x 취급해버리면 1 이렇게 되죠. 다음 자 우리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기본적인 개형은 알고 있으실 거고 얘는 지수함수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끄집어 내린 거죠. 그러니까 정점이 0,0으로 오고요. 이 친구는 점근선을 이렇게 갔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때 이 친구가 지수함수 이 친구고요. 자, 로그 함수도 정점이 여기죠. 하지만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된 친구니까 정점이 원점이 되고요. 얘도 점근선을 갖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의 논리로 어떻게 돼요? 사실상 0 부근에서는 y는 x하고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도 그냥 뭐라고 생각해라? x로 생각해라. 또는 exponential x 자체를 x 플러스 1이라 생각해라. 둘 다 평행이동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근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 자, 여기서 로그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를 그냥 x로 근사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지워버리고 얘만 남기는 거죠. 자, 이 두 그래프를 한쪽에다 합쳐 봅시다. 한쪽에다 합쳐 보면요. 자, 어떻게 되나요? 탄젠트는 물론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도 뭐 이렇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사인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수함수 이렇게 올라가죠. 사실 지수함수가 더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로그. 자, 이렇게 얘네들 다 뭉쳐놓고 보니까 여기서 어때요? 사실상 다 여기를 엄청 확대를 한다고 하면 그냥 다 직선이겠죠. y는 x랑 다 같은 친구다. 이렇게 근사가 가능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프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프로도 어느 정도 이 근사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사인은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 코사인으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1 코사인으로 계산해 보면 여기를 앞에서 다 배운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얘는 아까 뭐라 했죠? sin x는 x로 근사 가능. 그러니까 사인이 두 개니까 x 제곱으로 근사할 수 있고요. 유한 확정치죠. x에 0 집어넣으면 2. 그래서 1 코사인 x를 앞으로 2분의 x 제곱이라고 여러분은 근사를 할 거예요. 코사인만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이건 다 필기 일단은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보시면 초월함수가 마치 다항함수인 것처럼 표현이 됐죠.
초월함수의 다항함수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x가 0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만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좀 응용을 해보면 이제 이건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네, ln-a로 뽑아내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ln a분의 1로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나면 나머지랑 문제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ln-a로 뽑아내고 나면 그 ln-a 앞으로 나가고 2x-1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x로 근사가 가능하니까 그냥 1 ln-a가 답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죠. 얘만 앞으로 똑 빼내면 ln-a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여기 ln 1 플러스 x는 이게 x로 근사되면서 이렇게 됐던 것들 이제 앞에서 다 한 거니까요. 자, 이제 추가로 이 사인 x 자리에 fx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이때도 사인을 지우고 fx로 근사가 가능합니다. 이게 되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해요. 단 이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 fx도 0으로 갈 때만 가능한 겁니다. x가 0으로 갈 때 이 fx도 0으로 가야 얘가 성립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sin x를 x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x가 0으로 가니까였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sin 2x가 왔어요. 그럼 sin 2x도 생각해보면 이 2x가 0으로 가죠. x가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얘도 그냥 2x로 근사하시면 된다, 이런 의미죠. sin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돼도 이 친구가 0으로 가죠. 근데 x가 0으로 갈 때 이 함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근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0으로 갈 때 이게 성립한다는 거. 왜 이렇게 되나요? 라고 증명을 할 수는 있지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받아들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잘 이해하시고 필기하실 것들을 먼저 필기하시면 되겠어요. 다 하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제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식으로 확인을 함에 있어서 이게 이제 탈교과인데 맥클로린 급수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교 가면 배우실 거고요. 공대에서는 사용하는 거고. 이제 테일러 급수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거의 한 경우예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평균값의 정리하고 롤의 정리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들 그냥 테일러 급수라고들 하시죠. 엄밀히는 맥클로린 급수가 맞습니다. 그러면 야, 무슨 아이디어냐, 어떤 함수가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 함수를 마치 다항 함수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무한히 가는 다항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처음 본 건 아니고 미분할 때 극한에서도 봤었고 미분할 때도 사용했었던 내용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fx가 있으면 이 fx가 다항함수일 때요, 짜라락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하나 더 땡겨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쫙 가다가 f2' 0 x제곱 플러스 f' 0 x 이렇게 끝났었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게 이제 느껴지시지 않는다면 스투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x제곱 이렇게 뭐 fx 이렇게 있고 이게 뭐 3이다 하면 아, 얘가 x제곱의 개수구나,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다 이런 급수하고 관련해서 설명이 가능한 내용인데요. 이 맥클로린 급수에서 결국엔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 그 특정 조건이라 하면 또 특정 조건을 적으실 분은 적으셔도 되는데 특정 조건 일단 무한히 안 중요해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한히 미분 가능해야 하고 이게 수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정해진 범위. 그 범위 내로 수렴하는 그 범위에서만 얘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사인 그래프 전부 다 이게 성립하는 건 아니고 사인 그래프가 어떤 특정 범위 안에서는 이게 성립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정 범위만 따지는 우리가 극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자면 sin x가 실수 전체 범위에서 이게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론 실수 전체에서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함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배우는 함수가 특정한 유효한 범위 안에서, 즉 우리는 어떠한 점으로 수렴시키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얘는 다항함수랑 진배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얘를 통해서 문제 풀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배우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사실 이걸 설명 안 하고 그냥 그래서 나온 결론이다만 말해도 되는데, 이걸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첫째로는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평행이동 한 것까지 우리는 했었으니까. 두 번째로 이 얘기를 설명한 이유는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혼자서 왜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급수의 표현인데, 이 C0라는 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결국에는 n에다가 0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어서 상수항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0 이렇게 되니까 그냥 1이죠. 무시하셔도 되고, 여기에 0이니까 그냥 뭐예요? 얘는 그냥 F0입니다. 이게 이제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제곱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n이 1이면 F'이라는 소리고 n이 2면 F2'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직 2'을 안 배웠다고 하지만 2'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 이제 여기가 0이니까 프라임이 하나도 안 됐다고 생각해서 그냥 F 일반 함수값이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당연히 여기 상수항은 F0이겠죠. 그래서 얘는 이걸 의미하는 거고, 이 C1은 뭘 의미하냐? 그럼 1 들어가고 1 들어가면 이 C1은 1분의 F 프라임 0이죠. F 프라임 0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일치하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겠어요? 여기 2가 들어가면 2 팩토리얼 F2 프라임에 0 들어가고 이때 x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당함수로 설명이 가능하다. 뭐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그래서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sin x도 0으로 다가가는 경우에는 이 맥클로린 급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sin을 미분하면 코사인 x, 그 다음 또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또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무한히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sin x는 무한히 미분 가능하고요. 0으로 갈 때는 이 급수가 성립하는 유효 범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때 생각을 해보시면 F0을 여기서 F0을 구할 수 있죠. F0이 0이고요. F 프라임 얘가 F 프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F 프라임입니다. F2 프라임이고, 그러면 F2 프라임 0 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1이 나오죠. 0을 넣어보면, 그 다음에 F2 프라임을 넣으시면 F2 프라임에 0을 넣으시면 0이 나오죠. 여기 3 프라임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벌써 이제 포기하고 싶죠. 자, 그래서 sin x는 어떻게 생겼냐? 이걸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면 상수항은 0이고요. x의 개수는 1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x제곱의 개수죠. 0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x세제곱의 개수인데 엄밀히는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에 3팩토리얼을 해주고 x세제곱이라 해야 되니까 이 6분의 1 x세제곱입니다. 그러면 이제 4차 항의 개수는 또 0이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연결되는 식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이 한 번 정도만 이렇게 해보시고 이렇게 다 구할 수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왜 이렇게 되지? 라는 헷갈리거나 뭔가 의아함이 든다 하면 이제 매클로닌 급수에 대한 원리를 배웠으니까 이걸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궁금증이 풀릴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합성 같은 것도 한번 내가 계산만 안 틀린다면 이런 식으로 다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in x 같은 경우에는 x-6분의 1 x 세제곱 이렇게 가는 다항함수랑 같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sin x를 그냥 x라고 근사했죠. 그냥 왜 그런 거냐면 x가 0으로 나아갈 때 x에 비해 x 세제곱은 너무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애들이에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x분의 x-6분의 1 x 세제곱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봤자 얘만 계산하는 거잖아요. x가 0으로 갈 때는. x가 0으로 갈 때는 여기서부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x로 약분해봐야 얘는 0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1만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x가 특정한 값으로 갈 때는 일단 최저차항만 영향을 준다 했죠.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대로 갈 땐 최고차항이 맞아요. 근데 0분의 0꼴 같이 되는 경우에는 최저차항이 핵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무시하고 여기서 근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얘를 왜 배우나요? 문제가 생겨요. x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일단 기억을 하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탄젠트, 코사인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다 구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탄젠트는 x 플러스 얘는 3분의 1 x 세제곱 땡땡땡 이렇게 가고요. 코사인이 좀 독특한데, 코사인은 아무래도 사인하고 완전 다 반대겠죠. 그러니까 얘는 상수항이 살아있습니다. 상수항이 살아있고 대신에 1차식이 없고요. 2차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3차가 없겠고 4차부터 또 있겠죠. 그래서 코사인이 2차가 나왔던 겁니다. 1-2분의 1 x제곱. 여기 보이시죠? 왜 이렇게 나왔는가를 진짜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매클로린 급수를 이용해야 한다. 기억하시겠지 모르겠지만 익스포넨셜 x 같은 경우도 어떻게 생겼었나요? 그렇죠? 얘도 1 플러스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 기억하시겠죠? 얘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친구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x는 미분해도 모습이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모든 상황에서 계수가 1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계수가 1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1, 1에 2 팩토리얼, 그 다음 여기는 1에 3 팩토리얼, 1에 4 팩토리얼, 계속 이렇게 남겠죠. 팩토리얼만. 그래서 얘는 가장 기본적인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쉬운 녀석이고, 다 외우셔야 돼요. 어디까지? 선생님 외우라고 한 데까지만.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데까지는 외웁시다. 그래서 얘 하나만 더 하죠. 뭐 나온 김에 3차까지만 6팩토리얼, 3팩토리얼분의 x세제곱 이런 식으로. 내신에서도 뭐 3차를 벗어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3차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n 1 플러스 x 이것도 해보면 x, 얘도 일단 시작은 x에 0 들어가면 ln 1이니까요. ln 1은 0이죠. 그러니까 상수항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x제곱 6분의 1 x 세제곱까지는 얘도 기억을 해줍시다. 왜요? 이게 좀 외우기가 여기만 부호 다르고 부호 같고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면 좋겠죠. 일이 넘어간다 했을 때. 그래서 같고 부호 반대,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암기 외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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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암기를 여기까지 내신은 하는 걸로, 수능은 크게 쓰임새가 없을 것 같다. 요즘 트렌드를 봐서 이런 얘기고요. 그럼 이제 응용을 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사인 예를 들어서 2x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x 자리에 마치 얘를 항등식이라 생각하고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6분의 1 2x 세제곱 여기까지만 일단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다. 사인 탄젠트 x 이렇게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탄젠트 x 마이너스 6분의 1 탄젠트 x.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 3차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예시를 드는 거예요.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무한히 미분 가능해야 하고 그 유효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x가 0을 향해서 갈 때만 일단 된다고 생각하면서 풀으라고 하셨죠. 즉 만약에 여기에 코사인 x가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코사인 x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근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만 가능해요? x가 함수가 0으로 갈 때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해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짜라락 다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까지 배운 내용으로. 그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죠.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스스로 깨우쳐 가야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면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먼저 아이디어를 보죠. 우리가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0이죠. 얘도 0이고 얘도 0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얘는 그냥 0인데 얘는 0을 제곱을 하죠. 얘도 0을 세제곱하죠. 그러면 우리가 얘가 0으로 극한을 배울 때 0이라는 건 0으로 향해 간다. 즉 0이 목표치지 실제 도달하는 건 아니라 했잖아요. 0으로 가는 상태이다. 목표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 말은 얘가 0.0000001이라는 건데 사실 0으로 다가가는 중이라는 건데 얘를 제곱을 했다. 그러면 0이 훨씬 많이 늘어나겠죠. 세제곱을 했다. 0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얘는 좀 큰 0인데 얘는 작은 0엔 진짜 작은 0이에요. 사이즈가 좀 다르다는 거죠.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좀 적으셔야겠죠. 여기 있는 내용 적으셨어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도 일부 적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왜 0으로 다가갈 때 최저창만 봐도 된다 했냐면 아디다스 꼴이라고 선생님 말하죠. 이 아디다스 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x제곱이에요. 여기 ax, bx제곱, cx 세제곱입니다.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다 쪼갤 수 있죠. 쪼개 생각해 봅시다.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건데 여기는 여기랑 다 같은 원리니까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이때 보시면 분모가 차수가 더 높죠. 그 말은 얘가 더 작은 0이라는 거예요. 차수가 높다면 정말 작은 0이 된다는 거죠. 여기는 비교적 큰 0입니다. 그러면 얘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마치 0분의 1꼴처럼 느끼시면 돼요. 한번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 차수가 같으면요. 차수가 같으면 같은 사이즈니까 약분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때는 수렴합니다. 비록. 자, 이쪽 보시면 차수가 더 분자가 크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물론 이렇게 약분 해가지고 x만 남겼다. 그래서 얘가 0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시면 이때는 이 x보다 이 0보다 여기 0이 훨씬 작죠. 그러니까 마치 무한대분의 1처럼 생각하셔서 0이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 어쨌든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큰 경우에는 다 어디로 가요? 다 0으로 가잖아요. 다 0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차수가 높은 애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엔 만약에 식에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애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가 수렴하면 뭐예요? 얘가 B인데 얘가 B라고 수렴하면 뭐해? 여기서 뭐가 돼버려요? 여기서 무한대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뒤에 건 다 무시하고 그냥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것만 보면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얘가 없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나왔으면 이때는 이제 B, C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때 제일 작은 건 여기가 B죠. C, D 다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얘는 어차피 0으로 갈 거니까 볼 것도 없다. 뭐만 보면 돼요? B. 그래서 이때는 여기가 2차 얘를 2차로 보셔야 돼요. 이게 좀 우리가 잘 안 와닿는 부분이죠. 우리는 항상 차수를 따질 때 최고창을 봤는데 자, 이런 맥클로린 급수 같은 형태의 함수에서는 제일 작은 녀석을 차수로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있으면 얘는 2차식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렇게 있으면 얘는 1차식이라고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 얘는 몇 차식일까요? 얘는 상수 0차식입니다. 상수라고 보셔야 돼요. 0차라고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왜요? 보시면 제일 작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코사인은 몇 차예요? 얘도 상수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1 코사인 x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1 코사인 x는 몇 차예요? 하면 얘는 이제 2차가 되죠.
왜 2차가 되나요? 얘가 1이고 빼기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1 플러스 2분의 1 x제곱 이렇게 가죠. 그러면 1 사라지고 얘가 제일 작잖아요, 차수가. 그래서 얘가 2차인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다. 결론, 0분의 0꼴에서는 차수가 중요한데 최저차항이 결정한다.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근사는 언제 하는 거냐, 그래서 근사는 분자 분모 차수가 같을 때만 하세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결국엔 근사를 배우고 나서 문제가 생긴 이유는 근사를 하면 안 될 때 근사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최대한 실수를 많이 해보아야 하겠지만 근사가 기본적으로 언제 된다? 이런 상황에서만 된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를 여기는 이제 그냥 말로 표현만 해놓은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좀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랑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좀 문제를 보면 좋겠죠. 문제를 같이 봅시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해보죠. 잠시만요. 네. 싹싹싹싹싹. 네,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항상 전제 조건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x가 0으로 가죠. 그러면 이 친구도 0으로 가니까 근사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얘도 0으로 가니까 여기가 0으로 가는 함수니까 얘도 근사가 가능하죠. 서로가 근사가 가능해요. 그럼 얘를 원론적인 풀이는 당연히 여기다 6x, 여긴 3x 해주고 부족한 것만큼 더 곱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을 내주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한다? 얘를 뭘로 근사한다? 얘는 6x야 로 근사, 얘는 뭘로 근사? 얘는 3x야 이렇게 근사한다는 거죠. 최저차항만 써준 겁니다. 왜? 얘도 1차, 얘도 1차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답은 2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근사를 활용하면. 아래도 먼저 다 0으로 가죠. 다 0으로 가죠. 그래서 근사해 주시면 사인을 이렇게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인 함수는 원래 몇 차예요 하면 1차인데 얘는 3차로 합성되어 있으니까 3차겠죠. 그래서 차수가 같을 때만 하라는 게 이런 말입니다. 3차죠. 얘 3차죠. 그러면 이제 얘를 풀어줄 때는 어떻게 하나요? x로 다 나눠주면 우리 최저차항만 보는 거니까 4. 물론 이렇게 이제 되죠. x로 다 약분해주면. 근데 x가 0으로 가니까 다 0으로 가잖아요. 결국엔 4. 얘도 탄젠트는 AX로 추격해 줄 수 있고 전제 조건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도 BX로 확인할 수 있고 답은 B분의 A. 이런 식으로 풀이가 굉장히 간소된다. 다음 1로 가죠. 선생님 0으로 갈 때만 쓰는 거 아닌가요? 잘 보세요. 1로 가면 1 빼기 1이니까 0으로 가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0입니다. 여기도 1로 가면 0으로 가죠. 전체적으로 0.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인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얘가 0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건에 만족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계속 미분 가능한 녀석이고 그리고 얘 0으로 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유효범위 안에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로? 이렇게 추격할 수 있다. 최저차항으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요소들이 이제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겠죠. 선생님 얘는 2차인데 얘는 1차잖아요. 그러면 얘는 차수가 서로 다르니까 이렇게 근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얘가 x로 묶이죠. 그러면 사실상 이 x는 1이죠. 1 이렇게 약분되면 그래서 얘는 수렴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1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나중에 생각을 할 때 여기 차수가 2차고 여기 차수가 1차면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됐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죠? 차수가
분자가 더 컸어요. 위로 다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수가 더 클 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그쵸? 이제 차수가 클 때는 당연히 네, 수렴합니다. 차수가 클 때는 수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차수가 분자가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근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절대적인 것과 하면서 감을 이제 찾아가면서 좀 다듬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근사라는 게 함부로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신이 없어, 그럼 얘도 어떻게 풀어야 돼요? 원론적으로 풀어야겠죠. 원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풀면 이제 얘를 가지고 얘만 딱 치환해 가지고 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풀 수 있죠. 이런 이제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은 여기 0으로 가네, 그럼 근사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쓰는 겁니다. 근사하면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다 보면 또 이 감이 올 거예요. 다음, 자, 이 친구도 아주 중요합니다. 시컨트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근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추가로 여기다가 적어 두시면 좋은 게 코사인이랑 똑같거든요. 우리가 1 코사인 얘를 뭐로 근사했어요? 2분의 1 x제곱으로 근사했죠. 시컨트도 똑같습니다. 시컨트 얘도 2분의 1 x로. 그래서 어차피 공식을 외우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뭔지 바로 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컨트도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될. 죄송합니다. 반대로 적었네요.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얘도 근사가 가능했죠. 그러면 근사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얘는 전체적으로 이거 전체가 2분의 1 x제곱인데 2x제곱으로 근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2x 제곱이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돼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코사인 나오네요. 코사인 1로 가니까 1 빼서 얘 어디로 갑니까? 이제 0으로 가죠. 네, 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얘는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인데 사실상 또 4차식 아닌가요? 또 보시면 이제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때는 그 아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인 거고요. 그러면 얘를 좀 정리를 해주면 2분의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제곱 이렇게 되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x가 1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x에 대한 차수가 아까 같이 0분의 0꼴의 차수에 반영하기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좀 예외적인 상황이긴 해요. 원론적으로 풀자면 얘 또한 치환해서 풀면은 또 문제가 없긴 하겠죠. 이제 많이 풀다 보면 이렇게 사라지고 얘는 1이니까 2분의 1이야, 이런 게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근사 여러 번 해보시고 또 질문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자, 마지막 예제를 보면 0으로 가죠. 그럼 이때 0으로 간다. 그러니까 얘는 몇 차다? 2차다. 원래 얘가 상수니까 그냥 상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빼기 1이 있죠. 그러면 얘까지 보면 원래 1차였잖아요. 1차인데 합성됐으니까 2차다. 여기 1차고 1차로 봐야겠죠. 물론 얘도 네, 좋습니다. 1차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2차, 여기 2차. 이런 상황에서 주로 쓰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2x제곱으로, 여기는 2x로, 여기는 x로. 이렇게 되면 다 약분돼서 답은 1이다. 어떻게 적용하는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앞의 내용을 반드시 다 공부한 상태에서만 선생님이 설명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앞의 내용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풀어버리면 결국엔 나중에 오개념이 막 스스로 생기면서 정말 엉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한 풀이가 자신이 없을 때는 다시 원론적인 풀이로 검사해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자신 있는 경우에만 써야 되니까 그런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안 되는 경우를 정말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먼저 여기 근사하면 안 되고 최적하면 안 되는 경우 어느 경우냐면 차입니다. 여기 예시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다 필기하셨으면 좋겠어요. 필기해 놓으시고, 자, 차가 있는 경우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빼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분모 분자 사이에서도 차가 있는 경우에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서 계산해야 될 때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봐야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자 분모가 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예시를 보는 게 좋겠죠. 얘만 해도 차로 돼 있기도 하지만 여기가 2차, 여기는 0차죠. 여기 0차, 여기 2차. 그러니까 이때는 근사를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는 정정당당하게 풀어야 돼요. 말 그대로.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대로 하셔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통분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푸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가만히 둘걸.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얘를 이제 어떻게 변형시켜야죠?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기본기가 출발하는 거죠. 기본기를 가지고 얘를 변형을 시키셔야 합니다. 자, 일단 통분을 했어요. 통분을 하고 나니까 내가 차수 한번 다시 볼까요? 2차죠? 얘 2차죠? 여기 알 수 없죠 지금? 여기는 2차인데 여기가 벌써 4차니까 이럴 땐 근사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가 굉장히 지금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하기가 좀 지저분한 상황이니까 다시 1로 내려와서 여기서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플러스 코사인 x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면서 얘가 사인 제곱이죠. 그래서 다시 얘를 좀 정리를 해주면 자, 사인 제곱 세타 분의 2 마이너스 분모가 이제 사인 제곱으로 바뀌고 여기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었네요. 자, 이러면 사인 제곱 세타를 분모로 갖고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제 우리가 좀 안에 익숙한 형태가 나왔죠. 그래서 이때는 2차, 얘는 2차죠. 이럴 때 이제 근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바로 근사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내용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식을 인수분해하거나 통분해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다음에 근사를 하면 세타 제곱 2분의 1 세타 제곱 이렇게 되면서 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런 안 되는 예시들도 다 적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세타 세제곱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분자는 확실하게 3차란 거 알 수 있는데 분모는요 분자가 몇 차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얘는 1차 얘는 1차 그럼 1차 빼기 1차니까 0차 아닌가요? 말도 안 되죠. 왜냐? 얘는 다 뒤에 식구가 딸려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모른다가 맞습니다. 모른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근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차수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근사를 하면 안 되고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석적인 풀이로 하면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꾸고 이렇게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코사인으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붙여주고요. 그러면은 사인으로 묶이면 아주 유명한 애라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더 이상 빼기나 뭐 이렇게 쪼개져 있지 않고 다 인수분해가 된 곱으로 나타내진 상황에서는 이제 차수 비교가 가능한데요. 코사인은 몇 차였죠? 얘는 상수였어요. 실제로 코사인은 세타를 0으로 보내면 얼마인가요? 여기 세타로 바꿔주세요. 세타를 0으로 보내면 코사인은 1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유한 확정값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3차죠. 그럼 사인은 1차, 1 마이너스 코사인은 2차. 그러니까 3차분의 3차 차수 같으니까 근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세타 2분의 1 세타 제곱 여기 1로 가고 여기는 세타 제곱 답은 2분의 1 이렇게 풀어주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정석이라 해놓고 여기선 근사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 근사 없이 풀 수 있죠. 쪼개가지고 얘랑 얘 하나 얘랑 얘 두 개 가져다가 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석이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수능은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제 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자면, 우리가 그래도 선생님이 3차까지는 좀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명히 암기하기를 x 플러스 3분의 1 x 제곱 세제곱이라고 외웠고, 사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외웠나요? 사인 같은 경우는 x 마이너스 6분의 1 x 세제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1차 빼기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가 3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탄젠트에서 사인을 빼면 3차예요. 이렇게 사라지고 3분의 1에서 6분의 1 더해주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사실상 2분의 1 x 세제곱짜리 녀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2분의 1 세타 세제곱 약분 2분의 1. 내신은 이렇게까지 풀자 이겁니다. 얘를 외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그래서 왜냐면 이걸 외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가르치냐, 수능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신에서는 내가 짧은 시간 안에 답을 내야 하는데 딱 봐도 머리가 하얘지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봐요. 그때라도 생각이 나면 상관없는데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든 얘를 빨리빨리 남은 시간에 풀고 답을 내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때 그건 모르겠고 이렇게라도 해볼까 해서 풀면 한 문제 더 맞히는 게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상한 거 가르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내신은 해라. 빠른 판단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게.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아까 풀어드린 정석풀이가 훨씬 중요합니다. 슬슬 힘든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얘 같은 경우, 자 얘도 2차고 얘는 상수죠. 그러니까 상수 빼기 상수니까 얘는 상수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빼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만약에 이게 다 플러스였어. 그럼 얘는 상수가 맞죠. 왜요? 얘 상수값을 우리가 아는데 다 양수잖아요. 1이잖아요. 1. 그러니까 여기 상수야 이렇게 하겠죠. 그럼 여기 상수고 얘는 0으로 가니까 무한대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죠. 지금 여기 빼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풀 수는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근사하면 안 돼. 근사하면 안 된다는 건 얘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만든 다음에 4x, 2x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0이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 정석 풀이는 여기 있는데 항상 뭔가 안 될 때는 내가 인수분해를 하거나 뭐 통분하거나 공식을 적용해 봐야겠죠.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확실해졌죠. 얘는 1차죠. 제곱이니까 2차 이때 근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얘가 2x로 근사되고 제곱 이렇게 해서 4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차로 표현되거나 분자 분모 차수 일치 안 돼 있을 때는 절대 근사하면 안 되고 최적화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얘도 이런 걸 안 가르쳐야 되는 것 같긴 하는데요. 도저히 여기서 인수분해를 해야 하는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어요. 그럴 때 이제 피지컬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얘는 기억이 났다는 거죠. 이거 외우고 있으라 했으니까. 네, 잘 보시면 여기가 2차니까 3차까지는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그러니까 2차까지만 적겠습니다. 그럼 내가 4x도 알고요. 당연히 2x도 알죠. 그런 상황에서 위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먼저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1 플러스 4x 플러스 8x 제곱 빼기 2로 묶어서 1 플러스 2x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1이죠. 이거 분의 x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자 1 이렇게 사라지죠. 그 다음에 4x 사라지죠. 그 다음 8x 남았는데 4x로 빼졌죠. 그러니까 답은 4x 제곱 x 제곱 그래서 4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답이 똑같죠.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이렇게 막혔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다 0으로 가는 애들이니까요. 그러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얘가 똑같은 애가 나오면 여러분이 잘 풀 거예요. 근데 좀 변형해 놓고 했을 때 막 인수분해를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보이거나 또 인수분해 해야 한다는 걸 막 까먹어 버리고 그렇게
됐을 때 뭐라도 떠오르면 좋으니까 하나라도 더 해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얘가 안 떠오르면서 얘가 떠오른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연습을 많이 시켰던 겁니다, 앞에서. 그럼 왜 이걸 가르쳐주냐라는 자기 모순에 빠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할 수 있는 친구들 해보시고 너무 어렵다 하면 버리세요. 어쨌든 이제 차수 판단이 안 될 땐 근사하면 안 되고요. 평소처럼 인수분해해야 하고요. 차수 판단은 당연히 각자의 최저차항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뺄셈을 조심하셔야 돼요. 1차 빼기 1차는 모른다입니다. 아까는 이제 많이 여기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좀만 더 힘을 내시고, 힘든 사람은 잠깐 끊었다가 오세요. 쉬었다가. 그래서 머리를 좀 리마인드 하시고, 지금 선생님도 굉장히 필요한데, 설명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한 호흡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더 힘내봅시다. 자, 만약에 이제 차수 판단이 됐어요. 되는 상황이 아까 같이 차가 아니고 뭐 다 곱해져 있다던가 해서 차수 판단이 완료했어요. 그래서 차수 판단했는데 같으면 분자 분모가 같다는 소리죠. 근사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얘는 1차 되죠? 근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원리는 뭐였어요? 아까 설명했죠? 이렇게 생기는데 얘네들은 다 0으로 간다고. 돌아와라. 안 돌아오네. 적으면 되죠. 6분의 1 x 세제곱. 그래서 얘네들은 다 0으로 간다 했죠. A 플러스입니다. 0, 0. 그러니까 얘만 하면 된다. 차수가 같으면 최저차항만 보면 돼, 이 말이고. 자, 차수가 다른 경우도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차고 2차잖아요. 그럼 발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3차면은 0으로 수렴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구나. 그럼 여기가 이상해졌나? anyway. 뭐만 보니까, 네, 차수를 볼 때 최저차항만 보니까 얘가 3차면 얘가 훨씬 작은 0이고 2차면 얘가 좀 더 큰 0이니까 발산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분자는 상수항과 1차항이고 분모는 2차항이죠. 그러면은 얘는 발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산할 때 부호만 좀 따져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음 분자가 이번엔 더 차수가 높으면은 0이라 그랬죠. 왜요? 얘가 훨씬 작은 0이고 얘가 큰 0이다. 그래서 얘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얘가 상수죠. 상수고 얘는 1차니까 사실상 얘는 x분의 2로 근사가 되죠. 그래서 얘는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헛소리를 했네요. 예시를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아니죠. 맞게 적었죠. 맞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풀로 적어보면 순간 이렇게 되죠. 잘못 적었네요. 예시를 잘못 적은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차수가 2차고 2차가 아니죠. 지금 얘가 상수니까 상수 0차, 여기가 1차니까 그렇죠. 어쩜 이상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가 빠져야지. 네, 이렇게 돼야 맞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얘가 2차죠. 이제 2분의 1 x제곱이니까요. 그런 경우에 얘가 이제 0으로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x분의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사실상 2분의 1 x니까 0으로 가서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차수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감이 좀 오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유명한 애인데요. 이게 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해설들도 정말 엉망으로 달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선생님도 이때 이걸 그냥, 제가 이걸 현장에서 풀었었던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서는 아마 학생들 수업하면서 당일날 올라왔을 때 풀어봤을 때 전혀 문제를 인식 못하고 쉽게 그냥 풀고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엄청 논란이 돼서 다시 보니까 논란이 있을만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선생님 생각은 뭐였냐면, 수능에서는 뭐 사실 거의 근사를 안 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x가 0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얘 1로 가고 얘 1로 가죠. 그럼 0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얘랑 맞춰줘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을. 이 친구랑 맞춰서 풀어야 되니까 내 입장에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얘를 묶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묶어야지. 왜? 얘랑 맞춰줘야 되잖아. 어떻게 식을 조작을 해서 이 꼴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면 우리 지수에서 항상 선생님이랑 배울 때 지수는 떨어져 있으면 뭐 해라 그랬어요? 항상 묶으라 그랬죠. 지수는 묶는 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지수는 원래 곱하는 게 메인이니까 지수를 더해라 빼라 하면 묶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묶어가지고 뭘 만들어주는 거야? 얘가 나오게끔 얘를 이쁘게 묶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별 무리 없이 풀었거든요. 이렇게 되죠. 사인, 탄젠트. 그럼 얘를 묶을 때 뭘로 묶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탄젠트 마이너스 사인으로. 2는 따로 있고, 그럼 얘랑 같이 이쁘게 없앨 수가 있잖아요. 이게 좀 어렵나요? 잘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죠. 자, 지금 뭘 얘기한 거냐면, 잘 보십시오. 얘랑 곱해서 뭐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랑 또 여기랑 곱해서 저 친구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묶으시면 돼요. 천천히 묶어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묶인다.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마이너스 s 플러스 t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묶으시고 풀어주면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거보다 먼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차수 판단이고 나발이고 가장 기본 전제부터 확인해라. 이게 뭔 말이냐면, 얘를 어쨌든 근사하겠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근사를 하게 되면 얘는 뭐 1차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1차 빼기 1차 막 공부를 많이 했어. 선생님 이거 3차라 그랬어. 막 외우래. 뭐 이렇게 얘는 그럼 3차야. 그 다음 얘는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지. 얘는 이 친구는 원래는 상수야. 상수. 얘도 상수. 0차 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무의미한 행동인 게, 보세요. x를 0으로 보내면 얘가 어디로 가나요? 0으로 가죠. 탄젠트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절대 0으로 가는 상황이 아니죠. 그럼 쓰면 안 돼요. 기본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기본 전제가. 여기가 0으로 갈 때 하는 겁니다. 유효 범위 안에서 해야 되니까. 0으로 가지 않는 상황에서 근사를 하고 뭘 하고 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교과서 풀이 말고 축약해서 쓰겠습니다. tx sin x. 교과서 풀이 말고 우리가 근사를 활용해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익스포넨셜로 묶어야 됩니다. 얘를. 이렇게 묶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묶어야 하느냐? 묶어야 하는 이유는, 묶어놓고 보시면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제 여기가 0으로 가죠. 세타 x가 0으로 갈 때 여기가 0으로 가니까 이제는 우리가 근사를 할 수 있는 기본 전제가 완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얘를 해놓고 근사를 해서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전하죠. 그러면은 이 친구를 근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얘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하셔도 되겠죠. 근사가. 근데 이때도 이제 차수 생각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몇 차야, 여기가 몇 차야, 이런 거.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풀면 안 됐던 문제고, 여기서조차 이제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원론적인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근사로 내가 꾸역꾸역 풀겠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안 떠올랐어. 묶을 생각이 안 들어. 그래도 풀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보여드리겠다 이겁니다. 자, 아까랑 똑같아요.
얘는 1 플러스 x 제곱 2분의 1 x 제곱 6분의 1 x 세제곱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로 봤어요 여러분이? 3차로 보이죠? 3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이제 3차예요. 그러니까 얘도 3차까지 딱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x를 써보면 사인 제곱 x겠죠? 마이너스 6분의 1 사인 세제곱 x. 벌써부터 많은 저항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풀렸을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정도 얘기예요. 이렇게 되죠. 난 그걸 빼주래요. 뺐습니다. 빼면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고, 이제 남은 애들끼리 이렇게 짝을 지어서 묶어 보겠습니다. 묶어 보면은 탄젠트 x 마이너스 사인 x 하나 있고, 2분의 1 이번에는 사인 x 마이너스 탄젠트 x인데 애들이 제곱이죠. 그 다음에 6분의 1 이번엔 탄젠트 먼저 사인 다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앞에 익스포넨셜 따로 있고요. tx 마이너스 사인 x인데, 잘 보시면 자 얘는 얘랑 뭐 돼요? 이제 약분되죠. 그러니까 수렴되는 겁니다. 이게 쪼갤 수 있어요. 모든 애들이 수렴되는 상황에서는 얘를 쪼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를 보세요. 얘는 어떻게 되죠? 얘도 인수분해되면 얘가 있겠죠, 그 안에.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 인수분해 해보세요. 인수분해 하면 여기서도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리고 남는 애들은 다 사인과 탄젠트로 이루어져 있죠. 걔네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0으로 가겠죠. 사인 0, 탄젠트 0이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는 친구예요. 0으로 수렴하는 친구.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얘도 탄젠트 마이너스 사인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 다음 2차라고 생긴 그 식 안에 있는 녀석 다 사인 탄젠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다 0으로 가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얘 0으로 가는 애, 얘 0으로 가는 애, 얘만 1. 그래서 이 값은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답은 익스포넨셜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다. 그 내용이죠. 이게 이제 내가 막혔을 때 어쨌든 원론적으로 왜 이 괴팍한 걸 가르쳤냐, 이렇게라도 풀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설명을 한 거고요. 좋은 풀이는 아닙니다. 원론적으로 풀 때는 얘를 묶어가지고 어떻게든 인수분해해서 얘가 생기게끔 만드시는 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겠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함부로 근사하기 전에 먼저 기본 전제부터 확인해라.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잘 적어가면서 공부하고 계시죠? 자, 이번 내용은 이제 근사의 좀 기하적 의미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실 근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까지 했던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기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시간에 다 하기엔 너무 많으니까 이런 식의 사고다라는 거 정도만 보여드리고, 선생님이 이걸 처음 봤던 건 남휘종 선생님인가요? 지금도 아마 강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분이 뭐 특강 형태로 한번 수업할 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오 대단하다 했는데, 예전에는 진짜 이걸 왜 씀? 이런 느낌이었다면, 약간 진짜 좀 극상위권 아이들만 썼다면, 요즘은 다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단하게 소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일단 이걸 나타낼 줄 모르는 사람은 기본기가 많이 약한 겁니다. 한 변이 1인 호죠. 각이 세타 x인 거예요. 그러면 호도법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가 x가 되겠죠. 이 호의 길이.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x니까 여긴 sin x, 여긴 cosine x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긴 tangent 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1 cosine이 맞고요. 여기 전체는 코사인 분의 1이죠.
천천히 해보시면 알아요. 이건 코사인 분의 1이고 그걸 이제 우린 시컨트로 하고요. 시컨트에서 1을 뺐으니까 여기는 시컨트 빼기 1입니다. 익숙하죠? 이거. 그때 이제 x를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냐? 얘가 계속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 이거죠. 이게 이렇게 다가갈 거예요. 계속 줄어들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엔 이렇게 되겠지. 아주 얇게, 얇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여기가 거의 0에 수렴했다. 그럼 여기 끝에를 보시면 여기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엔 그냥 다 뭐야? 같은 값이 되겠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나 이 호나 얘나 다 같은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가 뭐가 된다? 그냥 같은 값이 된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sin x는 x로 탄젠트도 x로 근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이렇게 색칠한 영역은 어떻게 돼요? 사실상 0이 되죠. 여기뿐만 아니라 얘를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것도 이제 기출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활이라죠. 활골 이런 것도 다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들은 다 0으로 가는 애들이요. 이런 걸 보고 근사하면 좀 빨리 풀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얘랑 얘 값이 같아져야겠죠. 그래서 얘는 근사해보면은 x제곱 2분의 1의 x제곱이 나오죠. 그럼 얘도 어때요? 쭉 다가가면은 얘나 똑같은 값으로 간다. 그래서 아까 그 공식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에 내저번을 그렸어요. 그러면 결국엔 얘나 다 똑같은 운명을 맞이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근사해 보면 결국엔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지름하고 세타가 같아지죠. 지름 이게 x로 아까 수렴한다는 거 여기 세타로 표현했는데 그럼 반지름은 뭐랑 같아요? 2분의 세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근사를 해서 문제를 풀면 빨라지는 경우가 있고 문제 풀 때 잘 보이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에서도 잘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좀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강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좀 힘을 내시고 진짜 곧 끝입니다. 자, 여러분은 타임라인을 볼 수 있겠군요. 선생님은 이제 타임라인이 없으니까 지금 아마 금방 끝날 겁니다. 이번에는. 자, 이런 것들 이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연습해 보게요. 자, 1차죠. 1차 빼기 1차죠. 근데 우리가 아까 얘를 3차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여기가 3차인 상황이라는 것 정도는 기본 베이스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3차고 얘는 1차야. 그럼 얘는 아주 작고 얘는 크네. 그럼 얘는 0이다. 맞나요? 맞죠. 이게 맞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맞아요. 얘를 0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쪼개보라 했죠. 쪼갤 수 있는 것들은. 근데 쪼갤 때 수렴해야 쪼개는 거예요, 항상. 근데 보세요. 수렴하나요? Yes. 이때 1차 1차 수렴. 이때도 수렴하나요? Yes. 1차. 그럼 얘는 쪼갤 수가 있어요. x분의 tx x분의 sin x. 이게 이제 극한의 기본 성질이잖아요. 수렴하면 쪼갠다. 그러면은 이때 근사 가능. 얘 얼마로? 1. 근사 가능. 1. 얼마? 0. 가능하다. 답은 0입니다. 다음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번에 1차, 2차죠.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는 몇 차예요? 2차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2차가 아니라 몇 차입니까? 이때는 1차죠.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1차예요. 작은 거 위주로 본다. 그러니까 얘는 1차기 때문에 1차분의 1차하게 수렴하는 친구입니다. 얘는 수렴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쪼개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근사 가능하고요. 그럼 근사로 풀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x 제곱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최저창만 보라 했으니까 1 이렇게 할 수 있고 얘 또한 쪼개서 볼 수 있습니다. 쪼개서 보면 어차피 얘는 0으로 가니까 답은 1. 그래서 최대한 많은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실 선생님 설명 한번 쫙 듣고 나서 다시 복습할 때는 스스로 한번 해보라는 거지. 내가 이걸 선생님이 말한 대로 잘 하고 있나.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됐으면 지금 이걸 풀 때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5개념이 안 생기고 0점이 잘 맞아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 2차죠. 여기는요 2차고요. 여기는 1차죠. 자, 그러면 여기가 2차. 그럼 분자는 몇 차인가요? 그렇죠, 1차죠.
2차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발산하겠네요. 근데 얘를 왜 줬을까? 당연히 발산의 부호 판단해보라는 거겠죠. 그래서 발산을 시키는 원인은 뭐예요? 얘는 아니겠죠. 얘는 수렴한 애니까 얘가 발산의 원인이겠죠. 그럼 sin x의 지금 상황을 보시면 x는 0보다 약간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겠죠.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다. 0으로 다가가는 값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얘를 이제 근사해서 분모가 클 때는 또 근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근사를 해보시면 그러면 이때도 분명하게 0으로 가니까 무한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아, 죄송합니다. 방금 잘못 말했네요. 분모가 클 때가 아니라 분자가 클 때인데 어쨌든 이것도 저 근사하면 안 되겠네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설명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근사는 할 수 있는 상황에만 하세요. 안 해야 되는 상황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애매하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네, 얘는 발산이다 이 얘기입니다. 다르게 답이 나오면 안 돼요. 어쨌든 차수 판단은 항상 지금 논리가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으셔야 합니다. 다음 보시죠. 1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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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수죠. 그러면은 여기 전체적으로 몇 차예요? 그렇죠? 얘를 0차라고 하셔야 돼요. 맞나요? 헷갈리죠. 이게 항상 상수 그러니까 무조건 1차야. 그거는 뭐 어느 상황이냐면 얘가 곱해져 있는 상황은 무조건 우리가 차수끼리 더해가지고 생각하는 거고, 아까 같이 뭐 서로 문제될 상황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대답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얘는 제일 작은 것끼리 생각했으니까 얘는 제일 작은 게 2차야. 얘는 제일 작은 게 뭐예요? 상수야.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었죠? 여기서 선생님이 약간 잘못 말했는데 얘가 상수죠. 그러니까 1차 상수니까 얘는 상수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수 빼기 상수 모른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모른다. 여기는 부딪힐 일이 없지. 1차 2차니까 빼면 확실하게 1차가 사라지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럼 여기는 1차 안에 2차가 있으니까 2차가 사라질 수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몰라요. 하지만 우린 최저만 보니까 최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상수 빼기 상수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실이 뭡니까? 얘는 2차다 라는 거. 그래서 좀 걱정을 한시름 났습니다. 얘는 2차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최종적으로 1차가 되겠죠. 그럼 1차분의 1차니까 얘는 수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답이 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얘는 날려버리는 거죠. 여기가 2차니까 2차는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분자가 크니까 수렴하는 값이 0으로 수렴할 거니까. 그래서 이 상황은 근사가 또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죠. 분자가 크면 이렇게 근사가 되는 상황입니다. 막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여긴 더하기는 왜 아까는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다양하게 일단 풀어보시고.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번에 이 친구 1차 여기 이제 많이 했으니까 2차 여기 2차죠. 2차분의 2차니까 수렴이나요? 노 1차라 했죠. 그래서 0분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부호 판단 해줘야 한다 했죠. 부호 판단 플러스로 해주시면 되겠죠. 아까 봤던 친구네요. 아까 봤던 친구예요. 그래서 얘는 아까 봤던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까 봤던 친구랑 차수가 다르네. 아까 얘가 제곱이었잖아요. 봅시다. 얘는 이제 1차죠. 얘는 상수, 얘는 상수, 얘는 1차. 그러면 상수 빼기 상수는 모른다 했죠.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상수 빼기 상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차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근데 1차니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얘를 여기서는 차수를 판단이,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어요. 다시 그냥 원론적으로 풀죠. 얘도 그냥 일관성 있게 풀겠습니다. 얘도 분모가 1차니까 1차까지만 써줄게요. 상수가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그러면 1 플러스 4x가 될 것이고 빼기 2에
1 플러스 2x가 되겠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1차까지 쉬우니까요. 플러스 1이면 아까랑 비슷하게 사라지고 1차만 남죠. 그래서 이 친구는 1차만 남으니까 1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상수가 사라지는 형태인지만 확인한 거죠. 얘도 보면 1차도 사라지네요. 그럼 얘는 1차마저도 사라지니까 1차보다 높은 차수겠죠. 1차보다 높은 차수예요. 얘는 2차 이상이겠죠. 2차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는 굳이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수가 높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0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1차가 아니야 그럼 내가 근사를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돼요. 근사에서 풀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되거든요. 이것도 수렴하니까 쪼갤 수 있죠. 수렴하니까 쪼갤 수 있죠. 아까랑 같이 4 빼기 4가 나와서 0이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얘가 딱 방금 같이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0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차수를 이렇게 판단해 봐라. 또는 지금 선생님 계속 다양한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 생각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그래요. 얘는 x야 좋아. 근데 얘는 차수가 어쨌든 판단이 안 돼. 그럼 선생님이 인수분해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셨어도 되죠. 아까처럼 이렇게요. 인수분해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실하죠. 얘는 차수가 몇 차예요? 네 1차의 제곱이 2차죠. 1차. 그러니까 얘는 0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절대라는 게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입체적인 개념을 설명하니까 선생님 이렇게도 생각이 튀고 저렇게도 생각이 튀고 이렇게도 생각이 튀는 건데 논리의 모순만 없으면 되긴 합니다. 자 좀 더 빠르게 2차 1차 얼마? 0 맞나요? 여기가 2차니까 더 작을 거고 여기는 더 클 거 아니야. 0 이렇게 하는 건가? 맞나요? 맞죠? 비슷한 거 여러 개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차죠? 이거 봤던 겁니다. 1차죠? 0 2차 얘는 2차인데 루트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1차죠. 0 1차 1차 이제 뭐 해야 돼요? 얘는 근사해야겠죠? 2분의 1 x 제곱에 루트 씌우시고 여기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1 x x인데 여기는 절대값 x니까요. 플러스 부호 판단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이 답이다. 여긴 반대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얘는 3차인데 루트 씌웠으니까 얘는 1.5차 정도의 느낌이라 생각하시고 여기 1차니까 이때는 또 0 0이다. 여기는 0.5차 네 여기 1차죠.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호도 생각하시고요. 찐막 로피탈은 몇 번 설명하겠습니다만 지금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얘는 극한에서 0분의 0꼴일 때 사용하는 거고요. 얘는 미분 가능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일단 전제 조건 잘 보시고 추가적으로 미분시 식이 간단해질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얘가 뭐냐면 결국에 이렇게 될 때 얘가 0분의 0이라고 하면요. 이때 얘가 뭐랑 같냐? 이거랑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예시를 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분계수에 정의할 때 뭐 3차로 합시다. 얘를 원래 계산하려면 x-2로 해가지고 인수분 해가지고 이렇게 약분하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로피탈을 쓰면 이제 조건 다 보세요. 미분 가능하죠. 그 다음에 0분의 0꼴 되죠. 그러니까 로피탈을 써보면은 얘를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0으로 가면 안 되겠네. 2로 가야겠군요. 그래서 이건 바로 2로 가면 답은 10이다. 이렇게 풀 수 있다. 이게 이제 로피탈의 정리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안 썼냐면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계산하면 되지. 근데 굉장히 차수가 막 4차 이상으로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로피탈이 훨씬 편합니다. 일단 구해보면 뭐 가령 x 4제곱에 대해서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f 프라임 3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그냥 미분법을 쓰잖아요. 이제 얘를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쓰면 이렇게 나타나죠. 밑에 x가 3으로 가고 여기는 f3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f3인데 이때 식을 세워보면 여기가 4차 식이 되죠. 그러니까 식이 지저분하다는 거죠. 얘를 정리하는 게. 그때 로피탈을 쓰면 차수를 낮출 수 있으니까 쉬워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즘 시험에서는 이걸 쓰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게 시험을 많이 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좋고 그러면 간단한 상황에서는요 간단하면 굳이 로피탈을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율 배반적인 겁니다. 간단하면 원래 쉬우니까 쓸 이유가 없고 어려운 거는 쓰려 했더니 썼더니 더 어려워진다. 그럼 쓸 이유가 없겠죠. 근데도 이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선생님 판단할 때 딱 한 가지 경우에서는 유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지 알아야 누가 쓰네만 했을 때 나도 의견을 말하지. 뭔지 이제 논쟁이 되는 내용인데 누군 하 쓰라 했다, 누군 쓰지 마라 했다, 내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설명은 드리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되, 선생님 언제만 쓰냐면 미분했을 때 식이 간단해지는 경우만 씁니다.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식이 간단해지려면 일단 고배 미분법이 없어야겠죠. 그러면은 보통 고배민법이 없으면 어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썼던 거예요. 계속 반복돼서 하는 말씀인데, 하지만 치환해야 되는 경우는 귀찮은 게 맞습니다. 그럼 이럴 때 쓰면 좋아요. 가령 보세요. 옆에 예시를 가져왔는데 얘 이제 풀어야 돼. 그럼 여러분이 딱 보면 얘도 0분의 0이잖아. 그런데 얘를 이제 풀 때는 원래 어떻게 해요? x-1을 이제 t로 치환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귀찮죠? 귀찮으니까 이럴 때 쓰라 이거. 이럴 때만 보세요. 어느 상황에 조건 다 맞아야 돼. 0분의 0꼴이고 미분 가능할 때요. 0분의 0꼴이고 미분 가능하죠. 그런데 귀찮아요. 치환하는 상황이야. 이럴 때는 로피탈을 쓰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얘 로피탈을 쓰면 얘 미분하면 x분의 2, 얘 미분하면 2x죠. 1로 가면 답은 1. 좀 빠르다 이겁니다. 얘를 치환해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럴 때만 써라.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선생님 계획은 이걸 강의하고 나서 위로 올라가서 처음부터 그냥 짜라라락 다 풀어주는 게 선생님 목표였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풀 때 이제 얘는 아니고요. 얘는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조심해야 합니다. 0으로 가는 상황이 이제 다 확인하고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기가 중요한 거고. 예를 들어 얘를 풀 때 어떻게 푼다? 이제는 0으로 가는 거 확인했으니까 근사 착착 3분의 4. 원래는 다 이렇게 푼다는 거지. 0으로 간다 근사. 그다음에 근사 한 번 더. 그러면 얘는 1 이렇게 푼다 이거죠. 얘 근사 2분의 1 x제곱 착착 답은 2분의 1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이제는 얘가 지수랑 막 다 섞여 있을 때 이럴 때도 그냥 어떻게 한다는 거야. 착착 한번 없애주고 그 다음에 얘는 또 근사가 되죠. 그러니까 약분 날리면서 3분의 2 이렇게 푼다. 몇 번 틀려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싹 다 풀어드리려고 했어요. 원래 계획은. 강의가 너무 길어졌네. 그리고 충분히 어려운 예시를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예시를 많이 가져다가 써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문제 풀 때 좀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좀 부족하고 이걸 좀 근사하는 것들을 보고 싶다 하면 요청하시면 선생님이 또 추가로 문제 풀어서 여러 개 적용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필기 잘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선생님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사하는 것들 많이 있다. 문제 풀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도록 합시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잘 정리해서 교재에다가 A4에다 잘 정리해서 교재에 잘 붙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복습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이제 결국 문제를 풀어서 근사에서 식 나오면 마지막에 계산할 때는 또 우리 맥클로린 급수에서 했던 근사들 쭉쭉쭉 해서 빠르게 풀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자꾸 뭔가 미련이 남아서 보게 되네. 그쵸. 뭐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걸 이제 빠르게
그냥 근사를 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근사하면 좀 빠르잖아요. 차수 확인한 다음에 여기 1차고요. 여기 보면 몇 차예요?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죠. 얘는 4차죠. 1차, 4차, 3차니까 얘는 근사하면 안 되고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인수분해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을 써셔야 합니다. 인수분해를 했다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다시 1차, 2차 여긴 상수 2로 가죠. 근사 가능하겠다. 그럼 2분의 1 세타 제곱 2분의 1 이렇게 날라가면서 4, 2분의 1, 2 만나고 답은 4 이렇게 근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